코스피가 3,400을 넘긴 지 하루 만에 3,450선 턱끝까지 오르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벌써 11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반등장의 시작 지점이었던 지난 5월부터 외국인은 코스피를 15조 원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 정지훈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도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현재 7거래일 연속으로 그야말로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끝이 보이는 지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희망회로를 돌리면은 이것이 시작점이라고 봐야겠죠. 외국인들은 오늘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에서만 1조 7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7거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유지 기조를 다시 밝히면서 외국인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방산 기업들을 좀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조 3천억 원 그리고 1조 7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여기서 이제 뒤를 잇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증시 랠리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코스피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인 자금이 이제 썰물 빠지듯이 한국 증시를 탈출한 바가 있는데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금액이 3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가 있었던 대선 직전이었죠. 5월부터 지금까지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아직 1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져나간 만큼만 들어오더라도 코스피의 상승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에 대한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사실은 뭐 AI 거품이다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이제 미국발 AI 뭐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훈풍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 진출액이 400억 달러를 기록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딥시크 쇼크가 있던 올해 초 예상과는 다르게 빅테크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증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픈 AI가 최근에 오라클과 우리 돈 한 416조 원에 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맺은 것도 이렇게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AI 자립을 꿈꾸고 있는 중국 기업들까지 이 인프라 투자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아직도 AI 투자가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AI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청신호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업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AI 투자 증대로 인해서 그래픽 디램, GDDR과 HBM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HBM4 양산 체제 구축을 알리면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4 경쟁이 본격화가 됩니다. 이 기술 경쟁력에 따라서 공급 우위가 정해지겠지만 전반적인 HBM 공급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 4천억에 불과했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조 단위로 턴어라운드합니다. 또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쓸 텐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는 1년 1개월 만에 약 8만 전자 복귀를 타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5만 원에 장을 마감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랠리는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우리 증시 자체를 이끄는 힘이 있는 만큼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뭐 시장에 대한 우리 증시에 대한 뭐 믿음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 조정이 올 거라는 믿음이 좀 있다고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정반대로 개인은 11거래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이 쏟아내는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낸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개인은 오늘도 1조 7,600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곧버스라고 하죠. 코스피 200 지수의 일일 하락률의 2배로 추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이 ETF에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서 지난 일주일간 전체 ETF 순자금 유입액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이 1,138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에 개인은 3,1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위험 분산, 그러니까 해칭 자산으로서 가져가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시 우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이 미국 페드가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부 비컷 전망도 나오지만 25bp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 덕분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텐데, 즉 미국 이외의 자산의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같이 유럽의 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 대체 자산으로서 유럽 증시는 좀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시아 증시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수익률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까지 증권부 정재훈 기자에게 잘 들어봤습니다.